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관련 강의의 마지막 시간인 PDB 사용 실습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실습을 통해 실제로 단백질 데이터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실습 시간인 만큼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여러분도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PDB 사용법을 익히면 연구나 분석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실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PDB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그 사용법을 간단하게 익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으로 실습을 통해 직접 단백질 구조를 검색해보고 관련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실습 과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강의를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각 단계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PDB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PDB에 대해 많이 다뤘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PDB는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의 약자로 단백질 및 핵산의 3D 구조 데이터를 저장하고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실험적으로 밝혀진 단백질과 핵산의 구조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3D 구조 데이터는 단백질 기능 연구, 의약품 개발, 구조 생물학 연구 등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PDB는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PDB 사용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각자 브라우저를 열고 PDB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그 다음은 메인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검색창이 보일 텐데요. 이곳에 검색하고 싶은 단백질 이름, 유전자 이름 또는 PDB 아이디를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 같은 단백질을 입력할 수도 있고 특정 PDB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그 아이디를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검색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원하는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PDB에서 단백질을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특정 단백질 이름을 입력하면 여러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헤모글로빈을 검색하였고 헤모글로빈을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단백질 구조가 나왔습니다. 각 결과는 해당 단백질의 다양한 구조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검색 결과에는 그 단백질의 PDB 아이디, 실험 방법, 해상도, 발견된 구조와 같은 관련된 다양한 세부 정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활용해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을 검색하면 관련된 구조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단백질 기본 정보부터 세부적인 분자 구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3D 구조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배운 이론을 실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결합 부위가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앞전에 검색을 했던 헤모글로빈에 일단 아무거나를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부 정보로는 이제 서열 정보, 구조 분석, 실험 방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DB 웹사이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인
3D 구조 시약화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한 단백질 페이지에서 3D 뷰어라는 단백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어는 마우스를 이용해 단백질의 구조를 자유롭게 회전시키거나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단백질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의 복잡한 입체 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 단백질 구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통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내 결합 부위를 분석하고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몰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파이몰은 단백질 구조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고급 도구입니다. 파이몰을 사용하면 PDB에서 받은 데이터를 더욱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간에는 파이몰의 간단한 소개만 하고 3장에서 파이몰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고 직접 실습해 볼 예정이니 이번 시간에는 PDB의 기본 사용법에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PDB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검색한 단백질 페이지에는 다운로드 옵션이 있습니다. PDB 데이터를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PDB 형식 파일을 선택하면 3D 구조 데이터를 그대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중에 파이몰 소프트웨어를 배우고 나면 파이몰에서 실습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실습하면서 필요한 단백질 데이터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실습 과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PDB에서 관심 있는 단백질을 하나 검색하고 그 단백질의 3D 구조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후 뷰어를 사용해 구조를 탐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나 콜라겐 같은 단백질을 검색한 뒤에 해당 구조를 회전시키거나 확대 및 축소하면서 주요 결합 부위를 관찰해 보세요. 이 과제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경험을 쌓는 데 중점으로 두고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만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3장으로 넘어갈 것이며 3장에서는 파이몰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보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PDB 데이터 검색과 다운로드 방법은 파이몰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3D 구조 분석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 단백질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길 바라며 다음 실습에서 여러분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PDB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Q&A 창에 남겨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습을 통해 단백질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니 이번 과제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